대치동 워런 버핏 할머니 이야기 제1장 경로당의 평범한 아침 오전 9시 대치동 경로당은 어김없이 아침의 생기로 가득 찼다. 아이고, 정자야. 또 신문 보냐? 김말분 할머니가 테이블 옆으로 다가오며 혀를 찼다. 박정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두툼한 경제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것도 한 부가 아니라 세 부나. 응,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더라고. 정자 할머니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차분했다. 손끝으로 기사를 따라가며 뭔가를 작은 수첩에 적고 있었다. 뭘 그리 열심히 적어. 장 보러 갈 것도 아닌데. 옆자리에 장순이 할머니가 목을 쭉 빼고 수첩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슬쩍 수첩을 덮으며 미소만 지었다. 그냥 기억해둘 것들이야. 아, 참. 말보니 언니, 어제 손자 만났다며? 그 똑똑하다는. 순이 할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아이고, 맞아. 우리 민수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겠다고 난리야. 근데 요즘은 스타트업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싶다나. 주식도 하고 그런다던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말본 할머니의 한숨이 길었다. 주식, 그거 위험한 거 아냐? 맞아. 옛날에 우리 남편이 주식한다고 돈 날린 적 있거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들의 수다가 무르익을 무렵 정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가 수익 비율. 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시선이 너무 예리했다. 옛날에 조금 공부했지. 하, 맞아. 그냥 신문 읽는 게 아니었어. 두 할머니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자 할머니는 모른 척했다. 거의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킬 뻔했던 순간이었다. 나이 제한 없음. 그 문구가 마음에 들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자 할머니는 주민센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작은 노트를 가방에 넣어왔지만 막상 문 앞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투자 공부 모임 참가하러 오신 거예요? 뒤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아, 네. 맞아요. 와, 정말 나이 제한 없다고 했는데 진짜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멋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해요. 준호의 밝은 표정에 정자 할머니도 긴장이 풀렸다. 저는 박정자예요.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다. 정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순간 조용해졌다. 할머니. 혹시 잘못 오신 건 아니죠? 안경을 쓴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투자 공부하러 왔어요. 아, 네. 그럼 앉으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스터디가 시작됐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4학년 이민재고, 최근에 코인 투자로 좀 재미를 봤어요.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정수진이에요. 반도체 관련 주식에 관심 많아요. 경영학과 졸업한 김준호입니다. 아직 취준생이고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순서가 정자 할머니에게 왔다. 저는 박정자고요. 그냥.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청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할머니가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다. 민재가 화이트보드에 차트를 그리며 시작했다.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PER 기준으로 보면 고평가 맞죠. 하지만 성장성을 감안하면 수진이가 대답했다. 그때 정자 할머니가 손을 살짝 들었다. 실례지만 테슬라 PER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한 190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PEG는 계산해 보셨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PEG라는 용어를 아는 청년은 준호뿐이었다. PEG요? 그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다. 정자 할머니가 차분히 설명했다. PEG는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예요. Price Earnings to Growth Ratio. 성장주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지표죠. 청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다.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요. 정자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다. 하지만 이제 청년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준호가 더 자세히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테슬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래의 기업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DCF 모델로 계산해보면 현재 주가는 좀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자율주행 기술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다만 경쟁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 변화를 지켜봐야 해요. 민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DCF요? 현금 흐름 할인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청년들이 정자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할머니, 정말로 그냥 공부만 하신 거예요? 진짜 경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직선적인 질문에 정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냥 할머니고. 제2장,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다음 주 스터디가 끝난 후 준호가 정자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커피 한잔 하실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준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냥 신문 보고 독학하신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다. 들키겠구나 했어. 역시 뭔가 있으시는 거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증권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일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1975년요? 그때는 여자가 증권사에서 일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그때는 남자들 세상이었거든. 경제학과 나와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처음엔 차 타는 일부터 시작했지.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정말 주식이 좋았어. 밤새워서 기업 분석하고 재무제표 읽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계산했지. 계산기가 전부였어. 그럼 정말 실력이 있으셨던 거네요. 몇 번 대박을 쳤지. 1980년에 삼성전자 상장될 때도 추천했고 현대자동차 저점에서 매수 리포트도 썼어. 그때 내 말 듣고 산 고객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준호가 감탄했다. 와, 그럼 지금 엄청 부자시겠네요. 정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 1987년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육아휴직도 없었거든. 아, 그래서 그만두신 거군요. 응. 그 후로는 집에서 개인 투자만 했어. 처음에는 남편 몰래 용돈 모아서 조금씩 사고 팔고. 나중에는 남편도 알게 됐지만 말리지는 않았어. 오히려 내 실력을 믿어줬지. 그럼 지금도 투자하고 계세요? 물론이지. 나이 들었다고 머리가 나빠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경험이 쌓였으니 더 잘할 수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자 할머니가 잠깐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정도. 준호가 깜짝 놀랐다. 15%요? 그럼 워런 버핏급이시네요. 과찬이야.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카페 사장이 다가왔다. 죄송한데 혹시 투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주식 좀 하는데. 순식간에 카페가 투자 강의장이 됐다. 제3장 위기와 시험. 한 달 후 경로당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언니들, 내가 좋은 정보 하나 들었어. 말본 할머니가 흥분하며 말했다. 우리 민수가 그러는데 지금 2차 전지 주식이 대박이래. 전기차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순이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다. 정말? 그럼 우리도 해볼까? 맞아.
경로당 개모임 돈이 1,000만 원 있잖아. 그거 투자해서 불려보자. 할머니들의 흥분이 고조됐다. 그때 정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언니들, 잠깐만. 2차 전지 주식들 지금 너무 올랐어. PER이 200배가 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야. 또 PER 얘기야? 정자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오르는 건 타야지. 말본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그게 아니야. 지금 2차 전지 테마주들은 실제 실적보다 기대감으로만 오른 거야.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그럼 뭘 사라고? 은행 적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 순이 할머니가 짜증을 냈다. 정자 할머니가 차분히 설명했다. 배당이 안정적인 통신주나 은행주,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들을 분산 투자하는 게 어때? 수익률은 높지 않아도 안전하고 꾸준해. 에이, 그런 건 재미없어. 민수가 그러는데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고. 결국 할머니들은 정자의 만류를 무시하고 2차 전지, 테마주에 1,000만 원을 몰빵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다. 주가가 20% 올랐다. 봐봐, 정자야. 우리가 맞았지? 말본 할머니가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2차 전지 관련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 업체들의 덤핑 수출, 원자재 가격 급등, 전기차 보조금 축소 논란.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쳤다. 어떻게 된 거야? 이틀 만에 30%가 빠졌어. 순이 할머니가 울상을 지었다. 민수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말본 할머니의 손자도 답을 주지 못했다. 잠깐 조정일 거라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한 달 만에 투자금의 절반이 날아갔다. 경로당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정자야, 미안해. 내 말을 들을걸? 말본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정자 할머니는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럼 뭘 사지? 내가 처음에 말한 것들. KB금융, KT,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로 다시 시작해보자. 할머니들은 이제 정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제4장, 반전과 성공. 3개월 후,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정자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손실을 다 회복했어. 말본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정자 할머니가 추천한 안전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했던 것이다. 특히 배당금까지 받아서 실질 수익률이 더 높았다. 언니, 이제 정자가 우리 투자 선생님이야. 순이 할머니가 정자 할머니를 치켜 세웠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 심지어 청년들까지 정자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할머니,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투자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정중히 부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자 할머니는 용기를 냈다. 좋아요. 해보죠. 첫 강의가 열렸다. 작은 경로당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정자입니다. 정자 할머니의 첫 마디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1시간 반 동안의 강의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세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해주세요. 네, 매주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 할머니의 강의는 대치동의 명물이 됐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은 만석이었다. 청년 투자 스터디 멤버들도 정식으로 강의에 참여했다. 할머니, 저희가 온라인 카페도 만들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준호가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강의를 올리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수진이가 제안했다. 정자 할머니는 새로운 기술에 당황했지만
젊은이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제5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경로당 벽에 현수막이 걸렸다. 대치동 워런 버핏 할머니 투자교실. 정자 할머니의 별명이 됐다. 유튜브 채널 할머니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 댓글란에는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 덕분에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했어요. 무모한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강의를 들은 후 꾸준히 15%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느 토요일 강의 후 정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말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도운 것뿐이에요. 아니야.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보람있어. 그때 말본 할머니가 다가왔다. 정자야,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할머니 투자교실이 신문에도 나왔다며? 정자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대를 뛰어넘는 투자 멘토라고 썼더라고. 맞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순이 할머니가 거들었다. 저녁 무렵 정자 할머니는 혼자 경로당에 남아 정리를 했다. 오늘도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다. 질문도 끊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48년 전 증권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사무실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20대의 자신. 그때는 몰랐다.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할머니. 문 밖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민재, 수진이 함께 들어왔다. 할머니,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트로피가 들어있었다. 대치동 최고의 투자 멘토 박정자 할머니께. 정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할게. 정자 할머니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새로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며 밤을 샜다. 내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78세 박정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다. 대치동 워런 버핏 할머니라는 별명과 함께. 에필로그. 1년 후. 대치동 경로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정자 할머니의 투자 교실을 듣기 위해서다. 할머니,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 고등학생이 반가워하며 물었다. 오늘은 ESG 투자에 대해 얘기해 볼 거야. 정자 할머니의 답변에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 78세 할머니가 가장 최신 투자 트렌드를 다루고 있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해.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할머니, 투자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내와 공부.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기. 나이가 걸림돌이 된 적은 없나요? 정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나이? 그건 그냥 숫자야.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마음. 감사합니다. 저희 사연꿈 채널에서 더 흥미진진한 사연들을 찾아주세요.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사연꿈. 사연꿈입니다. 지금까지 사연꿈 채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